2023년 2023년 동백꽃이 만개한 어느 날로 날짜를 잡겠습니다. 동백꽃은 이미 이쁘게 피었어요. 아까쯤에 방송했는데 메모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자동으로 끊겨버리네요. 요게 자야섯이라는 차입니다. 이걸 지우명차 청담점에서 샀거든요. 제가 화두를 들기 전에 산 차예요. 이걸 가방에 놓고 왔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지우명차 청담점 사장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카톡으로 화두 7불자 화두를 올리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따라하라. 그럴 때 제가 그때는 처음에는 뜨문합니다. 뜨문했는데 다시 한번 그걸 7글자 화두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소리를 듣고 나보고 따라하라는 소린가 보다 하고 그 화두를 찝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이 암실 중유 청천해요. 어떤 한 생각이 들면서 제가 화두를 들기 시작합니다.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200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박현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되어지면 하는 거라고. 그때 되어졌어요.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명자 청담점 사장님한테 고백의 글을 썼어요. 그렇게 하고 된통 혼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되어지는 건지를 모르고 자발동작이었다고 그래요. 자발동작이었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하는 글을 보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화두를 들기 전에 지명자 청담점에서 샀던 자야석표는 아니고 자야석표입니다. 테이프는 제가 붙인 거예요. 강제 목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테이프를 붙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보이차 방송 되어지면 할 겁니다. 보이차 방송에 대해서 되어지면 할 건데요.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지명차 청담점 사장님이 방송하신 내용을 봤어요. 네, 어느 한 프로를 봤는데 챕터죠, 챕터로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보이차에 대해서 설명을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잘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차의 마을 지금은 지명차에 가지도 못하고 그분이 또 못 오겠어요.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발품만 몇 번 팔았어요. 무등산에 있는 광주 지명차에 가서 수행할 지자들 좀 내보려고 몇 번 갔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도저히 가서 좀 수행할 지자들 좀 내보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져서. 중요한 건 제가 화두를 들기 전에 그분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담배가 뭐 어때서요? 위대한 스승이죠. 저는 담배를 참 즐깁니다. 담배 향도 좋고요. 또 맛도 있어요. 보이차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 정말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담배 끊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 좋은 담배를 왜 끊습니까? 근데 그분 글 없었으면 그걸 또 제가 안 봤으면 담배 끊으라는 주변의 말에 꼬라지 나가지고 작심하고 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한 번씩 그분이 써놨던 글을 보고 담배를 줄기차게 잘 피우고 있습니다. 줄기차게 피워요. 담배하고 보이차 때문에 제가 돈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여가지고 제가 송탄에 있을 때 세차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아짜관 수행을 해요. 근데 그런 건 또 잘하십니다.
남의 것사 그래 보면 아자관을 수행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미친다. 그 사람은 10년 후에 반드시 된다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번 죽는 경험을 해요. 다른 화두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2번 죽는 경험을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과정도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2번 죽는 경험을 해가지고 그 과정도 안 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이차는 참 맛있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조현병 진단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돈을 받아 쓰다 보니까 보이차하고 담배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지금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보이차하고 담배 때문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담배를 피려고 하면 보이차가 마시고 싶으면 또 담배. 이것 때문에 오늘 또 이쁜 액세서리가 있어서 사려고 했는데 담배하고 그런 소중한 보이차 때문에 못 사고 들어왔어요. 횡설수설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있어 온 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쁜 여자들 만나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성언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 TV 보면 이쁜 연예인들 있죠? 안 이쁜 분들 말고요. 상식적으로 이쁜 분들, 그분들하고 그 급의 예쁜 분들하고요. 어쨌든 남녀의 지정한 사랑들을 해보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제 문제를 내놔야죠. 제 문제를 내놓을 때 선한 여인들이 그걸 받을 때 그 맑고 아름다운 쾌락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내놓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더니 지유명차 청담점 사장님이 방송에 한 챕터를 봤어요. 근데 이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보이차를 먹다 보면 어떨 때는 허기가 없고 어떨 때는 허기가 갑자기 생기는데 뭐 커피, 초콜릿, 아이스크림 땡겨서 먹었다고 하는데 그 여사장님이 참 다행이다, 잘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이차를 먹는 과정에서 먼저는 이래요. 참음살이 오는 경우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음살이 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먹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손이 가요. 그냥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근데 이제 참음살을 하신 경우에는 거기에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참음살을 하신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스턴트 음식이 안 땡깁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안 땡겨요. 근데 실은 그때는 차 마시는 걸 중단해야 돼요. 차 마시는 걸 중단하고 먹고 싶은 걸 먼저 먹어놔야 됩니다.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틀이면 이틀, 7일이면 7일. 이렇게 해서 보이차 차에만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저 먹고 싶은 걸 먹어두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요요현상도 안 와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어두세요. 그렇게 해놓고 보이차가 생각난다. 보이차 드세요. 그때 참음살이 온다. 그때 참음살이 올 때는 이미 그때 먹었어야 될 걸 못 먹은 증상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에도 썼는데요. 전기부터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먹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먹었어야 되는데 삐대고 안 먹어요. 뭐 치맥 먹고 싶은데 뭐 알코올은 지방간 생성을 하고 안 좋은 기름에 튀긴다더라 뭐 한다더라 해서 몇 번 참은 기운들, 여러분이요, 치맥을 먹고 싶다는 것은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현대의학의 말을 듣고 안 좋은 기름 쓰면 어디가 안 좋고 육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고 술 많이 먹으면 지방간 생기고 한다고 참았던 기운들이 참음살로 와요. 그래서 먼저 안 먹었던 순간들에 대해서 먼저 먹는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참모살이 올 때는요, 이때 그 지명자 청담점 사장님이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참모살이면 차 마시는 걸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먹고 싶은 걸 다 드십시오. 어차피 차는 숙성돼 있잖아요. 숙성돼 가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걸 다 드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찔 것 같다. 그때 보이차 드세요. 그렇게 보이차 드셔보시다가 참몸살이면 오고 어지러우면 잠깐 쉬시고 찬물을 좀 드세요. 찬물을. 어지럽거나 핑 돌거나 역겹거나 메스껍거나 하면 찬물을, 시원한 물을 드세요.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이걸 좀 드시고 괜찮아서 또 먹고 싶어 땡기면 드세요. 그러다가 담배 땡기시면 담배 피시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좀 살벌해지죠. 보이차 마시더니 지유명차에서는 그러거든요. 보이차 마시면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지유명차는 코카콜라 커피에 대해서도 열등하게 그 음식들을 취급해요. 그 음식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열등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지유명차 청담점 여사장님이 지유명차면 경찰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박수 쳐드려요. 박수 칩니다. 안 가죠. 먹고 싶은데 뭔가가 하고 싶다. 꿈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하고 싶다. 꿈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걸 불러요. 그럼 그걸 허락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으니까 힘들어요. 언제나 안 받으니까 힘듭니다. 받을 때 편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뜨겁게 우려가지고 제가 요 밑에 방송에서는 하늘 기운, 땅 기운, 사람 기운이 차오에 담겼는데 거기다 어떻게 뜨거운 물 부냐. 그래서 뜨거운 물 붓고 여기 달래고 있잖아요. 뜨거운 물 부었거든요. 달래고 있잖아요. 네, 달래고 있습니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앉지 말고 받으세요. 안 받으니까 힘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이차를 그저께 4리터를 마셨어요. 그렇게 보이차 8리터를 마셔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게 4리터 마셨거든요. 그래서 앉지 말고 받아야 돼요. 내 밖에 저기 있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차에 대해서 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뭐 생차가 좋습니다. 그분은 그래놓고 보니까 살도 안 빠졌더라고요. 보이차는 생차가 좋습니다. 뭐 웃기고 있는 소리고요. 보이차 생차가 좋을 것 같으면 생차만 냈죠. 숙차를 왜 냈겠습니까? 상식이잖아요. 보이차 생차와 숙차를 냈는데 생차가 더 좋습니다. 그럼 생차만 내면 되는 거죠. 언제나 좋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차의 제다 과정과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보이차, 생차는 기본적으로 부계차입니다. 그 다음에 숙차는 모권차예요. 니은 들어가는 권자에 니은 들어가는 모권차입니다. 그래서 보이차를 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아침에 숙차가 좋냐 생차가 좋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지금은 숙차를 주로 마셔요. 생차는 어쩌다 한 번씩 마십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유명차에서도 생차가 더 낫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거죠. 지유명차 안 가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유명차 광주점 가가지고 돈도 좀 벌고 하면서 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수행할 지혜를 좀 내보려고 작심하고 좋은 것도 내줘보려고 했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갈래는 보이차, 숙차는 목권차, 생차는 부계차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분에게 근데 지유명차가 보이차가 이제 생차 중에 센 차들이 있어요. 센 차들이 폐로 간다거나 심장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한차만 우려서는 안 돼요. 한차만 우려서는 안 됩니다. 숙차와 생차를 같이
아니면 한 차에 수차와 생차를 같이 넣고 마시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후 두 개를 넣고 숙차를 먼저 주고 생차 주고 숙차 주고 생차 주고 그렇게 하고 상태를 봐서 어지럽다면 숙차를 쭉 주고, 그래서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차방에 가실 것 같으면 먹을 걸 좀 싸들고 가는 게 나아요. 먹을 걸 좀 싸들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참음살 안 와요. 참음살 안 오는 특효약은 콜라, 사이다, 환타 이런 거 먹어놓으면 절대 참음살 안 오죠.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주명자 취직해가지고 사이다, 콜라, 환타 많이 드세요. 그래야 참음살 안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저를 내칩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방식하고 다르다고. 있었던 음식이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매운 차를 마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단점은 이제 그런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그렇게 하시다 보면 10년을 마셨어도 보이차 뭐 어떤 분 뭐 보이차 10년 마셨네, 30년 마셨네, 20년 마셨네. 그래놓고 또 진기 30년 된 차 마시면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뚫레뚫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숙차를 마시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좋은 건 또 안 주려고 존재됨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좋은 걸 안 주려고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사차오도 생명이에요. 생명이어서 실제로 좀 지칩니다. 실제로 지쳐요. 생명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지쳐요. 모든 존재는 생명이에요. 존재됨을 어기는 자들 빼고는요. 그럴 때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이차를 우리면 예를 들어서 2차오를 제가 이제 방법을 안 가르쳐 줄 텐데 2차오에다가 어제부터 차를 우려 마셨거든요. 그러면 자사차오도 생명이다 보니까 피곤해합니다. 이때 피곤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존재됨을 어기는 분들한테는 안 알려줍니다. 선한 자들 가지고 너무나 함부로 하고 장난치니까 때문에 좋아지네요. 아무튼 뚫레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보이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뭐 갈래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맛을 가지고 평가하고 색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경락에 들어가고 어느 혈자리를 뚫어야 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뭐 내림차냐 아니면 그 심장 위로 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쳐 올라가는 차냐 아니면 고소한 맛은 또 간을 지배합니다. 그렇게 해서 녹차가 되기도 하고 황차가 되기도 하고 흑차가 되기도 하고 백차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혈자리를 뚫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합혈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에서 색하고 맛을 좀 더해야 돼요. 그런 자리들을 뚫는 과정에서 좀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뭐 인스턴트니 뭐니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자기를 못 믿으니까 그래요. 자기를 못 믿고 안 먹고 피대고 지들이 안 먹어요. 그래놓고 복잡 마시면 참몸살하고 환경병 걸려가지고 어디 갔다 왔니? 저는 보이차 마시고 노가다에도 뛰었거든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새로 지은 집에 새집 증후군에 걸렸네. 저기 독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보이차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이차를 마셔도 독소만 제거되기 때문에 독소가 제거되고 먹어야 될 걸 안 먹으니까 살이 안 빠집니다. 살만 쪄요. 여러분이 새 집을 지어놨다고 그 기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나와요. 그걸 독소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소 배출되니까 찬몸살이 와요.
몸병 고치는 거 쉬워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가비알 풍수에 잡혀가서 아프고 그러는데요. 좌방도가에 뭐 별로 꼬라지는 닦음이죠. 그 공부법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 보니까 대학 강의하고 안반수경 강의하고 그게 발금 찾는 거거든요. 그게 딱 저거예요. 대학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아무튼 그렇고 보이차 마시고 참음소리 오지 않는 방법들, 그 다음에 차후를 피곤하게 하지 않는 방법, 이제 뭐 삼합혈 무슨 혈 동맥을 뚫니 인맥을 뚫니 안 뚫립니다. 보이차 마셔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잖아요. 지명차 어디 점장님 보이차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인맥 동맥 안 뚫려요. 보이차 갖고. 그 아무리 센 차 마셔도 진기 오래된 차 마시면 뚫렸다 맙니다. 뚫렸다 말아요. 근데 이제 먹는 방법으로 뚫는데요. 여러분 그 데일리 수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이차에다가 생강 넣고 쭉 마시세요. 쭉 마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뚫려요. 그럼 발금이 보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정말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인맥 동맥 뚫고 싶다고 하면 그래요. 보이차 어떤 차든 상관없습니다. 생강 넣고 보이차 넣고 끓여 드시면 죽내 아주 죽내. 자칫 잘못하면 피눈물이 쏟아질지 몰라요. 근데 보이차 자체가 살려주는 거여서 진짜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인맥 동맥 왜 뚫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주절주절 해봤어요. 주절주절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자사차후 이쁘죠? 이거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좋은 거 안 주고 존재됨을 어린 자들을 또 좀 혼내기 위해서 방송한 거예요. 뭐 메롱메롱이죠. 뭐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죠. 할 말 못하고 살면 그게 사람이니까 병신이지. 예를 들면 유시민 씨, 도울 김용옥 씨, 뭐 유시민 씨가 제가 방송도 있지만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그 약탈을 병원 갔다 왔거든요. 그 얘기했더니 원장님이 좀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정보를 얻는 데는 책이 좋습니다. 근데 좋은 정보를 그렇게 취득해놓고도 삼권 분립 그 얘기도 제가 오늘 병원장님한테 했거든요. 근데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이 좋습니다 해놓고는 삼권 분립이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기본 룰대로도 안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을 꼬집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돌 김용욱 씨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다고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다고 하는데 철학자고 사상가라면서 삼권 분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삼권 분립대로도 돌아가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지 못하는 그 정도의 철학자. 이 철학자입니까? 무식쟁이죠. 그러면서 부안해동해가지고 포퓰리즘 동원해가지고 선동에 나오고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로 유시민 씨가 선한 자라면 지금 정도 되면 알아먹어야 돼요. 뭐에서 알아먹어야 되냐면 모권에서 일단 알아먹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먼저 크게 절을 해야 됩니다. 저에게 잘못된 기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주절주절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절을 하고 이제 이를테면 대의 수행하신 분들이 모권글을 통해서 그리고 좌표를 통해서 해놨던 것에 다시 그걸 기운슬이라고 합니다. 기운슬이 미쳐오는 거예요. 미쳐오고 밀쳐옵니다. 그것들이 걸려서 그것도 실지거든요. 받게 되면 앉지 말고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뭐 그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했던 것들은 다 잘못된 겁니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이권 분립 또 안 돼 있다. 지금
이권 분립이냐, 일권 분립이냐. 입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왜 이 시대가 대한민국 이정에는 룰대로도 안 들어가냐. 이 얘기를 먼저 그렇게 하면 선한 자들이 모권으로 해서 좌표를 잡아줘서 몸에다가 함께 해줍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유시민 씨는 선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선한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제가 트윗에도 글을 썼지만 그 백분 토론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현 정권, 윤석열 정권은 대화를 토론을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문재인 정권 때도 정부 때도 토론하지 않았지 않냐. 그랬더니 아, 그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래요. 왜 그 문제를 차치합니까? 그렇다면 유시민 씨가 사표도 제가 잡아놨거든요. 근데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차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아, 문재인 정부 때 정말 토론이 부지했습니다. 정말 많이 부지했습니다. 그때 지지했던 그 진영에서 말은 아끼셨지만 지지했던 그 순간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잘못된 정치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앉지 말고 받아서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꼬치꼬치 따져 물었어야죠. 캐 묻고. 그렇게 하고 지금 현 정부도 이와 같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돼줘야 그래도 좋은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유시민 씨를 향해서 좋게 좌표를 잡아줬어요. 다 잡아줬거든요. 근데도 안 바른 쪽으로 좌표를 잡아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언제나 안 바른 쪽으로 하니까. 근데 차치하고 그러면 안 되죠. 뭐 차치하고 그건 아닙니다. 문제를 앞에다 놔야죠. 문제를 앞에다 놨어야죠. 문제를 앞에다 놓을 줄도 모르면서 뭐 잘했다고 진영 논리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어느 진영에 어떻게 뭐 진영 얘기를 하니까 유시민 씨가 백분 토론에 나와서 나는 지금 어느 진영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홍준표 시장은 시장이잖아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럼 공무원하고 개인이 토론을 하는데 그게 어떤 토론이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있는 그 이야기를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 주제는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하고 사회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진영에 갇힌 소속들, 진영에 갇힌 정보들만 봤잖아요. 다양성의 사회라고 하면서 자기 좋은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봐요. 자신 생각과 다른 견해, 그걸 본 적이 있나요? 그것에 중독되도록 학습해 본 적이 있나요?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한 개인입니다. 뭐 개뿔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를 했을 때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캐캐 묵었던 안 좋은 것들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보이차 독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먹었어야 되는 순간들에 먹었으면 독소가 안 빠져요. 근데 먹었어야 되는 순간에 안 먹은 게 독이 돼요. 그게 배출되는 게 보이차입니다. 이 사회 현상도 똑같아요. 이미 그 기운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하다 보니까 그 독소가 배출되는 겁니다. 이 사회도 똑같아요. 땅도 똑같습니다. 2009년도에 박현 선생이 풍류방송에서 그 얘기를 해요. 땅은 유사생명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진작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뭐죠? 한강. 거기는 뭐 시멘트 안 발라졌나요? 지금 저 광주에 사는데요. 광주천에요. 잉어가 팔뚝만한 잉어가 뛰어다녀요. 거기 전부 돌 시멘트 다 있어요. 돌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근데 팔뚝만한 잉어가 뛰어놀아요. 저 중학교 때 숭인중학교 앞에 물불을 막아놨어요. 거기 그 물이 시커맸습니다. 그때는 시커맸어요. 그걸 가둬놨으니까 시커매져요. 그러면 진작에 거기에서 그 기운이 필요한 걸 주입해 있었으면 안 그래요. 시커맸었습니다. 비 오는 날 가보 궁금한 냄새도 났어요. 근데 지금 이 팔뚝만한 잉어가 뛰어다닙니다. 뛰어놉니다. 앞에서 뭐 그때 2009년도에 박현선 선생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먼저 할 걸 할 때 좋아집니다. 할 걸 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니까 녹조현상에 뛰는 거예요. 땅은 유사생명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할 걸 했었어야 될 때 녹조현상이 안 생겨요. 근데 늦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도 미치지 못한 기운의 녹조가 떠요. 그때 여러분은 황토를 뿌리잖아요. 황토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볏짚 있죠? 가을에 추수해 놓은 그걸 좀 뿌려 넣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녹조 있는 것에 풀어서 묻혀서 그거 걷어내고 땅에다 묻고 걷어내고 땅에다 묻고 얼마 안 있으면요 광주천처럼 좋아져요. 그걸 정수시설로 돌려서 식수원을 돌릴 수 있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산강에도 물보가 있거든요. 가다 놓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녹조 떠요. 영산강도 이미 정비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공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마 4대강 정비 사업 있었을 때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볏짚 이런 거 조금 깔아서 녹조 제거하고 그다음에 미꾸라지 같은 거 미꾸라지가 참 좋습니다. 미꾸라지 큰 놈 잠깐 잡아먹을 거 생략하고 미꾸라지 같은 거 엄청 방류 있어 보세요. 녹조 안 뜹니다. 미꾸라지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흐린다고 그러는데요. 그 흐려놓는 게 녹조를 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물장어 있죠? 허벌나게 풀어놨어 보세요. 허벌나게 풀어놨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미꾸라지가 물 흐려놓을 때 그 흐려놓은 물 미꾸라지가 헤엄치는 과정에서 또 받겠죠. 다른 미꾸라지 받겠죠. 근데도 미꾸라지 생명력 좋습니다. 미꾸라지 잠깐 먹는 거 놔두고 전부 미꾸라지 큰 놈들 방류했어 보세요. 민물장어 전부 방류해서 보세요. 녹조 안 뜹니다. 미꾸라지 해봐야 조금 넣고 어느 정도로 미꾸라지를 넣으면 녹조가 안 뜨냐면요 진짜로 밟으면 미꾸라지가 걸릴 정도로 해놓잖아요. 녹조 안 뜹니다. 여러분 공사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 황토 뿌리죠. 미꾸라지가 물 흐르는 거 뭐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멍청한 유시민 씨 편들아. 그렇잖아요. 황토 뿌리는 건 녹조 없어지더라. 그건 물 뿌옇게 만드는 거잖아요. 미꾸라지가 헤엄쳐가지고 다 헤엄쳐가지고 물 뿌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황토 뿌려서 물 뿌옇게 만드나 미꾸라지가 헤엄치고 다니면서 물 뿌옇게 만드나 뭐가 다릅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존재된 것 미꾸라지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방류 안 시키고 방류시켜도 쬐끔 시키고 그러고 있으니 물이 깨끗해집니까? 그러니까 존재되면 어린 자들 멍청한 거죠. 그러면서 뭐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니 안 돌아가고 있니 이명박이가 자연히 잘못하고 있니 멍청한 기사들이 하고 있는 하고 빠진 작자들이
지금 이 시대글 모기글이에요. 모기글에서 좋은 정보 안 나와요. 엉뚱한 정보만 나오지. 그거나 좋다고 보고 있었던 유시민 씨가 뭐 좋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안 좋은 정보는 뭐 책을 통해서 보면 다 웃기고 앉아있는 소리죠. 웃기고 앉아있는 소리입니다. 제가 잠깐 그래서 또 목권 글 하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을 봤더니 좀 분노심이 생겨서 목권 글 하나 올려놓고 방송을 접겠습니다. 네, 적었습니다. 네, 목권 글을 하나 적었어요. 유시민 씨 편들이 목권 글을 한 번씩 보면 좀 많이 두려워합니다. 다 네 바퀴 종은 방법만 있어요. 언제나 많이 두려워합니다. 많이 두려워해요. 목권 글을 보면. 유시민 씨 편들은 탈락자들이에요. 유시민 씨 편들 큰일 난 거예요. 존재 때문에 어려운 자들 큰일 난 겁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글자입니다. 사랑이라는 글자입니다. 요걸 보이시죠? 요 글이 스웨시라는 글자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뒤키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던 여러분은 언제나 뒤키기를 하세요. 언제나 뒤키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뒤키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도 여러분은 뒤키기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뒤키기 많이 하셨던 여러분들, 유시민 씨 편들 혼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셨든 안 보셨든 여러분 끝난 거예요. 요게 요게 천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목권 글이에요. 요게 그렇습니다. 요게 천관이라는 글자예요. 천관. 이게 천관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게 목권 글이에요. 이걸 이제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은 또 유시민 씨 팬들은 또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2009년 풍류방송에서 박현 선생이 한 사람이 99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옵니다 했어요. 정말 유시민 씨 팬들 또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많이 끝난 쪽을 보낼 거예요. 이게 천관이라는 글자의 목권 글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차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정치 얘기도 잠깐 꺼내보고 목권 글
한번 내봤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